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공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어, 그, 오늘 20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원고를 조금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그냥 제가 조금 읽으면은 딱 20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에 PPT에 나온 요 사진은 저희 신문사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편집국의 모습이고요. 저 밑에 있는 그런 기자가 됐을 때 그 감격,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습 기자가 되었을 때 저희 주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심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마지막 수습 기자가 끝나는 그날 딱 칠판에 쓰시더니 지금 그 마음 그대로를 기자 생활하는 동안 간직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한 제가 20여 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PPT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넘겨야 되구나. 예. 예, 2시니까 좀 식곤증 때문에 잠도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신문사 모 신문사의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에 보니까 네 생각, 네 느낌, 네 주장 다 필요 없어.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기자는 어쩌면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사건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의 생각을 쓰면은 그거는 이제 뭐 자기 수필이나 자기 일기장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포스터에 저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영화에서도 수습 기자가 5명이거든요. 근데 보통 언론사들에서 기자를 뽑으면은 5명, 많으면 한 10명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뽑을 때 한 1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문사 기자를 뽑을 때는 뽑는 직구는 보통 취재 기자, 그다음에 편집 기자, 사진 기자, 그다음에 교열 기자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열 기자는 이제 많이 안 뽑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상에서 자체 카피킬러라든지 뭐 이러한 데서 교열을 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교열 기자, 교열부도 좀 아웃소싱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사진 기자도 그렇게 이제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기자도 기자 조판 시스템의 컴퓨터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웬만하면은 누구나 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제 편집 기자를 뽑는 신문사도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취재 기자를 하다가 편집부에 보내서 잠시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기업은 사실 과거에 공채를 할 때는 뭐 몇천 명씩 뽑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사는 수시 채용을 하면서 소규모를 뽑는 이러한 채용이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죠.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언론고시는 2호선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2호선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잖아요. 2호선처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각 언론사의 문화와 특징에 자신이 맞으면은 언젠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언론사 입사는 2호선이란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언론사는 과거에는 문화 언론사 기자는 문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일제 강점기 19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제 창간한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인 집단 거주지인 은평구에 있는 기자촌도 기자촌이 있는데 이 기자촌은 이제 집 없는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에서 1969년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 아래 국유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학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론사 기자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1996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제 공채를 도입한 것은 1963년 서울신문, 1964년 한국일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 사실 신춘문예라든지 각종 문학상을 통해 검증받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기자로 특채를 하는 방식으로 채용해 왔으나 기자 선발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론사의 수습 기자 공채 제도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한경에서는 사실 2011년 9월 달에 나는 기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기자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자 채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 쓰는 재주가 있지만은 어떤 공채 시스템, 그러니까 공채 시스템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뭐 그다음에 현장 실습, 면접, 뭐 이러한 순서의 채용 절차를 거치기에 너무 조금 벽이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을 한번 민간에 있는 제야에 있는 글쟁이들을 한번 뽑고자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지원자를 받는 거죠. 지원자를 받아서 그 지원자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취재한 기사를 저희 한경닷컴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천직국에 있는 기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그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저희들이 뽑은 기자가 한 5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예, 그 기자들은 정말로 아주 글 쓰는 솜씨가 뛰어난 수려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고요. 이 방법도 사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9월 초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의 11월 말, 9, 10, 11. 보통 언론사 채용을 하게 되면 뭐 한두 달이면 다 끝나는 그런데 이건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결국엔 12월 말쯤 돼서야 이제 채용 합격자 발표를 거의 4달 동안 채용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제기가 되었고요. 또 이제 인기 영화평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 많아가지고 그 지인이 막 좋다라는 그러한 득표를 한 경우 이거는 뭐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때 한번 딱 저희가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이후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기자직, 언론고시라는 말도 그 당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가 1988년에 입사한 제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수습을 떼고 받은 신입 기자 첫 월급이 76만 원, 76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삼성전자 월급이 40만 원이었고 사립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자가는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다른 여타 직종보다 많은 처우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기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화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하고 임금 격차가 사실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는 이게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본지와 특별 섹션이라고 하는데 본지와 특집 이러한 것들이 지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 온라인 기사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임금은 일반 대기업과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기자에 대한 또 로망도 또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기자협회보에 난 건데요. 2000년 이후 이제 성장세를 온라인 매체들이 많이 성장했죠. 근데 2019년 보니까 온라인 매체도 감소하고 신문 종이 신문도 감소하는 동시에 감소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사의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기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우려도 됩니다. 이 국내에 있는 종이 신문은 1,450개, 인터넷 신문은 2,796개라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수년 전에 기자협회보 일면에 난 제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제목이 기자협회보 일면에 났느냐 하면은 네이버 매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등호를 네이버 매출이 많다는 쪽으로 하면서 KBS 더하기 MBC 더하기 SBS. 그러니까 방송 3사의 매출보다 네이버 매출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기자협회보 일면 제목으로 타이틀을 붙였어요. 저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야, 정말 네이버가 저렇게 급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어, 나온 기사들이 뭐냐면은 유력 언론 신문 방송사 기자들이 네이버 쪽으로 다 이직을 많이 했다. 네이버에서 그 당시 네이버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줄 테니 뭐 오라 뭐 이런 소문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직 행렬은 계속되어서 사실 2019년에는 모 유력 언론사, 신문사 차부장급이 대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실 좀 기자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예. 사실 이렇게 기자들이 이직하고 있는 거는 언론사 수익 악화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초창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기자들을 연봉 2배씩 제공하고 2배씩 주고 또 이제 KBS나 MBC는 적자 비상 경영 선언 이 대표들이 이렇게 비상 경영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자협회부에 난 것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둔 건데, 예,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수습 기자를 뽑기보다는 검증된 인력을 뽑는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을 이제 선호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언론사 절반이 공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0월 20일자 기자협회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종합 일간지 9개사, 경제지 2개사, 지상파 방송 3사, 종편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18개사 중 절반인 9개사가 올해 신입 기자 공채 계획이 없거나 검토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사도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보다는 온라인 매체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조금 가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달에는 한겨레에서 방송 기자,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자를 뽑는 것을 처음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영상 콘텐츠 기획이나 진행, 출연, 방송 기자 출신은 우대한다. 이러한 항목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한국경제신문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두고 영상 컨텐츠를 지금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지코노미, 주식 같은 경우는 주코노미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직 기자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전문직 기자들을 뽑는 게 또 추세입니다.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 채용할 때 언론사 경력 3년 이상,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전문 연구원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지원 자격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력직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뽑고요.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형 인턴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왜 채용형 인턴을 하느냐면 공채보다 이제 검증 기간 보통 이제 한 4주 정도 하는데요. 4주 동안 사회부나 정치부 아니면 경제부 이러한 핵심 부서를 돌면서 선배와 함께 기사 작성을 하는 방식을 선배들이 직접 보고 체크하면서 이 친구가 입사 후에 잘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기사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입사 후에 퇴사자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채용형 인턴을 지금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지난해 채용 광고입니다. 채용 설명회도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공채로 뽑는 언론사들은 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채용 전형이 지금 언론사마다 나와 있는데 올 1월 초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습 기자를 서울신문이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신문이 이번에 채용 전형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4차 실무 평가에서 사회부 기자들이 직접 후배를 뽑는데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루 동안 선배 기자와 함께 이거는 인턴을 축소한 거죠. 선배 기자와 함께 취재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기사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류 전형, 필기, 인적성 검사, 면접 등으로 이루어진 선발 절차를 바꾼 것이죠. 서울신문의 안미현 편집국장께서는 면접만으로 기자를 평가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현장 기자들과 부딪히면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채용 방식을 바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만 평가 기준은 기사 테크닉보다는 지원자의 시대 정신,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 등 기자로서의 소양을 평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상당수 기자들이 단순한 지식, 머릿속의 지식만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가 현장에서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화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바꾼 뉴스 공급 형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뉴스레더입니다. 뉴스레더 최근 이미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기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뉴스레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신문사는 한 12개의 전문 기자들이 지금 뉴스레더를 발행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21개, 중앙일보 15개, 매일경제 한 6개 정도의 매체에서 기자들이 뉴스레더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이 줄어든 언론사들이 뉴스레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발굴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 관련 뉴스레더 자바라라는 취업 뉴스레더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취업이나 진로 이런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간이 초과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